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4차 산업 먹거리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안티드론은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들과 주요 시설로부터 즉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무력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김 휴스템이 개발한 안티드론 기술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 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DJI, 세계 드론 시장 70% 점유. 국내 기술력 미약, 드론 납치하는 안티드론은 최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4차 산업 먹거리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지난 14일 드론 10대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 2곳을 공격해 불이 나면서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이 때문에 사우디 하루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인 약 570만 배럴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드론 10대가 국제유가에 충격파를 주고 세계판을 뒤흔들면서 드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테러에 사용된 드론은 대당 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억 원 정도로 세계 경제에 경고등을 켠 셈이다. 드론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곧바로 반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등 4차 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17일 국토부 간부들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는 드론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국 등에 뒤처진 데 대한 아쉬움이 담긴 주문이다. 글로벌 민간 드론 시장의 강자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JI다. DJI는 상업용 드론 부문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팬텀을 비롯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군을 선보이며 2006년 창업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7년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 DJI를 맹추격하는 건 프랑스 페롯이다. 2007년 드론 사업에 뛰어든 페롯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드론을 원격 조종하는 AR 드론을 만든 업체다. 상업용 드론 부문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DJI 등 중국 업체에 밀리며 점유율을 잃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국방부가 군사 목적의 단거리 정찰 드론 프로그램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국방, 군수용 드론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드론 업체들의 글로벌 활약도는 미약한 상황이다. 국내 드론 업체들은 DJI 기술력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컨트롤러 기술 수준이나 여러 전자부품을 하나로 모아 최적화하는 기술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한국은 신호 위조를 통해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 부문에선 가장 앞서 있다. 지난 6월 카이스트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했다. 안티드론은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들과 주요 시설로부터 즉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무력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김 휴스템이 개발한 안티드론 기술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김 장관도 안티드론을 제시하며 세계 드론 시장에서 퀀텀 점프의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6월 16일 오전 10시 10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머리 논밭 한가운데 4사람이 침묵하며 허공으로 팔을 뻗었다. 셔츠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얼마나 센지 가늠해보는 것이다. 2층 건물 하나 없는 드넓은 논밭 한가운데 공터에 놓이는 드론은 키 180cm 성인 남성이 두 팔을 활짝 벌려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이도 성인 남성 허리까지 온다. 성인 여성 팔뚝만 한 드론의 다리 암대와 프로펠러 8개가
마치 거미 다리처럼 달려있다. 이날 드론 비행 애플리케이션인 레디 투 플라이에 뜬 제주도 서남단, 이곳의 풍속은 초당 7m. 이 드론을 날리기 위한 적정 풍속은 초당 3m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드론 운용을 담당한 제주도의 공간정보기업 제이시스의 직원 조동건 씨는 이 상태에서 억지로 드론을 날렸다간 휘청거리며 수평을 잃고 떨어질 수 있다. 더 기다려보자라고 했다. 오늘이 수소 드론 비행 첫날이라 혹여 실수하는 건 아닌지 2번, 3번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기존 드론의 비행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다. 하지만 드론에 수소 연료전지를 부착하면 최대 2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 기존 드론으로는 100헥타르당 1,500장의 사진을 촬영하지만 수소 드론으로는 최대 5,00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비행시간이 늘고 출력이 높아져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 57분 바람이 잦아들고 풍속계가 초속 4m를 가리켰다. 지금입니다. 두 직원은 재빠르게 드론의 전원을 켰다. 8개의 프로펠러가 싱싱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상태 표시 등의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오케이. 날립니다. 드론 바로 뒤로 쭉 뻗어있는 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둘러쓴 동네 노인들이 허리를 굽히고 양파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 너머는 가파도와 마라도로 이어지는 드넓은 바다다. 겨울철 대정읍에서는 무당근, 양파 등 작물 농사가 이루어진다. 제주도는 대정읍 겨울 작물의 양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농업, 치안, 환경 다양한 드론 활용 사업. 이날 이 드론은 150m 상공에서 10분간 비행하며 주변 지형을 점검했다. 8월 말부터 드론이 찍은 제주도 곳곳의 밭 사진 수천 장을 겹쳐 하나의 사진, 즉 정사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사진에는 작물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작물의 종류와 양을 빅데이터화해 이를 기반으로 양파나 무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사람이 직접 농사량을 신고해 계산하면 오차가 많아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동북쪽 부자읍에서 물을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을 올해는 서남쪽에서 실시하면서 작물 종류를 늘렸다. 농업용 드론 시장은 세계 최대 드론 전문 기업인 DJI가 최근 가장 주력하는 분야다.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PwC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드론 시장의 25%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한다. 2050년 세계의 인구가 90억 명에 육박하면서 식품 소비량이 늘고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드론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 드론은 3D 매핑을 통한 토양 상태 측정에서부터 파종, 농약 등 살포, 작물 모니터링, 생육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행정구역 통 기준으로는 강남보다도 유흥가 비율이 높다는 제주 최대 번화가 연동 노회마루. 거리 중심의 4층 공영주차장 옥상에는 다행히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다. 10에서 30층 높이의 호텔과 오피스텔이 사방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 한가운데 아까 눈밭에서 만난 것보다는 작은 검은색 거미가 한 마리 놓여있다. 오늘 이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닐 드론은 오전에 날린 수소 드론의 절반 정도 크기의 프로펠러가 6개인 다목적 드론이다. 이날 도심을 비행할 드론을 살피러 나온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아우젠 거리는 술집과 관광객이 많아 음주 관련 사고가 빈번해 경찰이 이전부터 주시해왔다라며 경찰과 제주도청이 협력해 드론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귀갓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아우젠 거리에서 시민이 전용 앱으로 안심 서비스를 호출하면 방범용 드론이 자택까지 경로를 따라 비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올레길에서 시범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주변 고도를 체크하기 위해
드론을 날린 울산의 드론 제조기업 유시스의 직원 한수민 씨는 울산에서 배를 타고 4시간 전 바오젠에 도착해 2시간 동안 도시를 걸어다녔다. 드론이 충돌할 만한 높은 건물이나 복잡한 자재가 쌓인 건설 현장은 없는지, 옥상에선 보이지 않는 전깃줄은 없는지 꼼꼼하게 직접 확인한 것이다. 도심에서의 비행은 안전이 제일인 만큼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라며 한 씨가 웃으며 말했다. 철저했던 준비만큼 드론은 지상 90m 높이로 5분간 흑백 텔레비전에서 나는 찌직 소리를 내며 바오젠 근방 500m를 안정적으로 비행했다. 비행을 하며 한 씨는 드론의 비행 높이보다 더 높은 건물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차후 안심 서비스 드론을 띄우기 전 주변 환경을 점검한 것이다. 비행을 마친 한 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렀다. 앞으로의 도심 비행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씨는 내일도 그 다음 달도 계속 바오젠 주변을 걸을 예정이다. 제주시를 비롯해 이코노미조선이 방문한 부산시와 고양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관계자들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6월 12일 오전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부산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합동 드론 운용센터에서 황산공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무인 비행장치 통합 서비스 기업 비행유 드론의 백창우 실장은 부산항 앞바다에 저희 드론이 3개쯤 빠져있다. 그런데 2년 전 이후 드론 추납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 부산시 지형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됐고 전문성 있는 조종사가 드론이 비행을 마칠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조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참가 업체인 비행유 드론은 이날 황산공원에서 2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위한 채수용 드론 교육을 했다. 백 실장은 기존의 고속도로 등 차도 갓길에 차를 대고 사람이 직접 채수하다 보니 채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며 채수용 드론이 상용화하면 사람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일전시관 앞에서 만난 아세타 김형준 대표는 드론과 3D 매핑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이 직접 할 때 1에서 2일 걸리던 건축물 안전 점검 작업을 20분 내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세타는 드론을 이용해 고양시 주요 도로의 이미지 제작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한동안 작업이 중단된 데다 곧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매일 거리로 나와 드론을 띄워야 한다고 했다. 각 지자체가 무더운 여름날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드론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만큼 산업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국산 무기 개발은 1960년대 말 북한의 잇단 고강도 도발과 주한 미군 철수로 자주 국방 노선을 걷게 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ADD 창설 불과 1년여 뒤인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ADD의 긴급 병기 개발을 지시했다. 소총, 박격포, 탄약을 4개월 내에 국산화하라는 내용이었다. 안호명 번개 사업. 당시 국내엔 금속, 기계, 전기, 전자 등 무기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산업 기반과 기술 축적이 전무한 때여서 박 대통령의 이 지시는 날벼락이었다. 그래도 최고 권력자의 엄명인지라 개발팀은 그해 크리스마스는 물론 이듬해 설날 연휴까지 반납한 채 연구실 불을 밝혔다. 연구원들은 미군 소총과 박격포를 분해, 조립해보고 서울 청계천을 드나들며 밤낮으로 개발에 매달린 끝에 1972년 4월 기본화기 사격시험에 성공했다. 사업 명칭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격이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9위. ADD는 1970년대 소총 등 기본 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 1990년대 고도적 밀무기 독자 개발, 2000년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 순항미사일, 초음속 훈련기 T-50, 기동헬기 수리원, 대함, 대공, 대잠, 대전차 미사일, 세계 정상급 전차와 자주포, 3000톤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등 대부분의 육해공군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 T-50 훈련기, K9 자주포, 잠수함 등 일부 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ADD는 50년간 투자액 대비 10배 이상인 44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전력 증대 면에서 66.9조 원,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 362.5조 원, 기술 파급 효과 면에서 2.8조 원, 사회적 연구 개발 비용 절감 효과 면에서 10.5조 원 등이다. 국방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방연구 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 개발비 비중은 7.2%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보다도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것도 ADD의 자랑이다. IT 강국의 기초를 닦은 오명전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비롯 서종욱 전 과기부 장관, 고이만영 전 한양대 부총장, 고한필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홍재학 전 항공우주연구원장, 미사일 전문가인 이경서, 정규수 박사 등이 모두 ADD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창설 50년을 맞은 ADD가 발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우선 국내 민간 방위 산업도 발전한 만큼 ADD가 모든 무기를 개발하던 때에서 벗어나 방산업체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ADD는 앞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고성능 탄도,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광자, 양자 무기, 레이저, 레일건 등 이른바 전략 비닉 무기와 미래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DD에서 25에서 30년 이상 연구 개발에 종사한 연구원들은 국가적 자산인 만큼 정년 이후 재취업을 방산 비리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자원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최근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 강화와 보안 시스템 대폭 보강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북한 김정은은 ICBM에 장착되는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를 업어주기까지 했다며 우리도 현무-4를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자 등은 일종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